오늘 이 영상은 너무 기분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수능을 4개 틀렸는데 후회하는 게 있거든요. 뭐 수능 4개 틀린 사람이 뭐가 후회할 게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BS 영어 강사 정수행입니다. 오늘은요, 수능을 제가 사실은 4개를 틀렸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좀 옛날 얘기인데요, 만점이 400점 만점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4개 틀려서 390점 정도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높은 점수죠. 높은 점수지만 제가 진짜 후회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꼭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막 너무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위한 그런 영상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가 참 세상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막 놀 줄도 모르고 그때 가요 같은 것도 즐길 줄도 모르고 그냥 공부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계속 이제 공부만 하니까 공부는 아무래도 좀 남들보다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한 4개 정도를 틀렸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되게 수능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4개를 틀려가지고는 서울대 이런 데는 갈 수 없는 점수였고요. 이제 그 당시에 수능은 상당히 쉬웠다라는 얘기는 꼭 드립니다. 그럼 조금 덜 재수없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도 그래도 모의고사 100분위로 따지면은 한 98?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공부는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뭐야, 되게 재수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후회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정말로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실 제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좀 그때 꿈이라는 게 딱히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요, 되게 재밌는 게 오늘날처럼 진로 이런 말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은요, 진로라는 게 워낙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잖아요. 진로 시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던 그때만 해도요, 이제 1990년대 마지막이었는데요. 정말 옛날이죠. 그때만 해도 진로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수시라는 게 정말 드물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정시 하잖아요. 그냥 다 정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그냥 문제 푸는 게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야자도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침부터 밤 10시, 저 같은 경우에는 11시까지요, 학교에 의무적으로 다 남아야만 했고요. 거기에서 문제만 풀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막 꿈이 많고 막 끼가 많고 이런 아이들은요, 그걸 참지를 잘 못하죠. 그래서 야자도 막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딱 생긴 거 봐도 약간 좀 모범생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끝까지 앉아가지고요, 계속 문제만 풀었습니다. 문제 풀고 또 문제 풀고. 그러면서 제가 놓쳤던 게 뭐냐면요, 제가 뭐가 되고 싶은지 이런 생각을 안 해봤고요. 그리고 그때 사실 제가 또 잘못했던 게 뭐냐면, 제 성격이 그런 성격이 요즘은 아닌데 그때는요,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좀 건방졌었나 봐요. 그래서 담임생께서 분명히 승희가 너 이렇게는 안 된다, 너 꿈이 있어야 된다, 아니 꿈이 없이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상담 때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깊이 새겨듣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머릿속에는 그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모의고사 보면 반에서도 1등하고 이렇게 내가 성적이 잘 나오는데, 나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 않겠느냐, 뭐가 됐던지 간에 잘 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참 어이없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어린 나이니까, 19살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봤습니다. 그냥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고3 때는 거의 공부 기계였어요. 아까 제가 너무 저를 재수없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공부라는 거는 그만큼 하면은 또 잃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
그 가요 같은 것도 잘 몰라요. 그냥 공부밖에 안 했습니다. 워낙에 그냥 모범생이어가지고 공부만 해야 되는 줄 알고 진짜 공부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고3 때는요, 제가 그 해에 나왔던 문제집을 거의 다 풀었던 것 같아요. 무지막지하게 그냥 문제만 풀었습니다. 그리고 고3 때는요, 제가 막 우울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공부하는 기계라고 생각했어요. 문제집을 집어 넣으면 문제를 풀고 답이 나오고 그걸 반복하는 나는 기계라고 생각하면서까지 사실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은 이제 수능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를 틀렸죠. 뭐 어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얻기 힘든 높은 점수였을 겁니다. 근데 딱 점수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난 뭐 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어차피 다 정시였기 때문에 배치표라 그래가지고요, 만점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380점을 받으면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가 이렇게 쭉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 가면은 뭐 지방에 있는 의대 갈 수 있네, 여기 지방에 치대도 갈 수 있네, 여기 뭐 경찰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입니다. 정말 제가 그랬어요. 그 배치표를 보면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390점이면은 뭐 교사도 될 수 있고, 지방 가면 뭐 치대도 한번 해볼 만하네, 여기 한의대도 가능해, 뭐 이런 식으로 제 진로를 그때 결정한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하고 참 다행인 게 뭐냐면요, 제가 그때 모범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쫄보였어.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진로를 결정할 때요, 교사, 공무원, 이게 안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영어 교육과를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EBS 영어 강사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건데요. 그때 그 선택은 제가 막 교사가 엄청 되고 싶고 막 영어 교육과를 너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좀 안정적일 것 같다. 또 그 당시에 저희 집이 그렇게 엄청 잘 살지 않아가지고 뭐 교사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선택을 한 건데,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적성에 잘 맞는 거예요. 2006년이었습니다. 학교에 처음 가고서 느꼈어요. 와, 내가 학교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거 진짜 직업 너무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EBS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노력을 하지만 솔직히 요만큼의 재능도 없이 이걸 한다고는 절대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찍었는데 그 직업이 천직이었던 거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다행인데,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은 그런 식으로 진로를 선택한 제가 너무 어리석었던 거죠. 후회가 돼요. 똑같이 교사가 되더라도 좀 어릴 때부터 그런 꿈도 키우고, 영화도 좀 보면서 뭐 죽은 시인의 사 이런 거 막 보면서 감동도 받고 막 이러면서 더 교사의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실현하고 그 꿈을 이렇게 밟아 나갈 때 얼마나 좋을까요? 점수 받고 나서 이렇게 막 어느 대학 갈까요? 뭐 할까요? 이거보다 그게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은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 꿈이 있나요? 사실 제가 많은 영상을 통해서 수시를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거는 또 어떤 누군가가 보면은 뭐 개인의 의견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의견이 맞아요. 제 개인의 의견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수시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것저것 사실은 억지로 하다 보면 그래도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문제만 푸는 것보다는요, 그래도 이것저것 하다 보면 책도 읽고 뭐 수행평가를 위해서 발표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래도 자기에 대해서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 나중에 진로를 결정할 때에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수시라는 게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뭔가 나의 꿈에 대해서 충분히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옛날처럼 막 공부만 하던 그거보다는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뭐 수시파든 정시파든 상관이 없어요. 특히 이제 정시파 같은 경우에는 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 해봤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꿈이라는 게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무슨 대학교 무슨 학과 그냥 가겠다. 왜? 거기 가야만 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아주 사소하게는 어떤 영화에 반응을 하고, 어떤 책을 좋아하고, 무슨 음식 좋아하고, 무슨 색을 좋아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게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의 결론. 저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저는 공부는 잘했습니다. 근데 공부 기계였어요.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던 되게 바보 같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냥 꽉 막힌 모범생이었어요. 여러분들은요, 좀 생각해 주세요. 수시든 정시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일 하고 싶은지 꼭 생각해 보시고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요, 훨씬 더 멋있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 후회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